계속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번부터입니다. 이극 60Hz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부터 이제 동기 속도, 슬립 이런 거 계속 문제 풀 텐데요. 기본식부터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기 속도 NS는 어떻게 되나요? 극수 P분의 120F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극수가 4고 주파수가 60이면은 계산해 보게 되면 동기 속도 1800. 그래서 한 1800 정도는 우리가 외우자. 무슨 말이냐? 이극 60Hz면은 3600rpm이고, 자, 그 다음에 2극, 4극 60Hz면은 이거는 1800rpm이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두자. 자, 이때 이걸 가지고 노는데,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는 1 빼기 슬립에다가 동기 속도를 곱하게 되는 거고, 이때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동기 속도 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요 식 3개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2극 60Hz니까 2극 60Hz 3600rpm 나오겠죠. 답 3번. 다음 삼상 유도전동기 최고 속도는 우리나라에서 몇인가? 이거 옛날에 사실은 관련도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좀 맞진 않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용 전원에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라고 하게 되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상용 전원 60Hz고 극수는 제일 낮아봤자 2극이니까 2극 60Hz에서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조금 문제가 사실 전 이렇게 좋은 문제라고는 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 2, 3, 4 중에서 원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국가기술 자격증은 사지선다잖아요. 근데 사지선다는 답이 없어도 답에 가까운 걸 찍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답이 없어도 답에 가장 가까운 거, 아주 객관적이지 않아도 합리적인 거, 합리적이지 않아도 가급적 일상에서 우리가 허용되는 상식적인 거를 푸는 게 바로 객관식 문제니까 답은 1번 3600rpm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6극 60Hz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얼마큼입니까? 여기 6극이면 6극 60Hz 들어가게 되면은 약분돼서 1200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4극 60Hz의 동기 속도 얼마인가? 4극 60Hz 하게 되면은 1800rpm이 되는 것이죠. 답은 여기 4번이 되겠네요. 4극 60Hz는 꼭 하나 외워야 되겠죠. 반대로 1860Hz면 몇 극이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동기속도 3600rpm 주파수 60일 때 극수 얼마냐? 물어봤네요. 이렇게 3600이고 2극 주파수 60Hz일 때 몇 극이냐? 2극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으로 놓을 수 있죠. 삼상 유도전동기 기동법 중에서 전전압 기동에 대한 설명. 전전압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그냥 전기 다 집어넣는 겁니다. 특별한 기동 방법을 쓰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은 소용량일 때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동 시간이, 소용량 전동기의 기동 시간이 길다? 소용량이면 기동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 짧죠. 그렇죠? 2번이 잘못된 거네요.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방법, 전전압 기동법이라든지 리액터 기동이라든지 Y델타 기동법 이런 것들도 있게 되죠. 그렇죠? 근데 2차 저항 기동법은 농형이 아니라 권선형. 삼상 유도전동기는 회전자의 모양에 따라서 권선형, 농형은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2차 저항은 권선형에 해당되는 거죠. 2번이 잘못된 겁니다.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이 아닌 거 2차 저항, 이거는 권선형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5.5kW 200V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시 기동전류가 150A였다. 여기에 Y델타 기동을 하게 되면은 기동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Y델타 기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기동전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얼만큼? 3분의 1만큼. 그런데 지금 150이니까 3분의 1만큼 줄이게 되면 기동전류는 얼만큼이 됩니까? 50A가 되는 거죠. 답은 50A가 된다. 1번이 옳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전동기 기동 시 1차 각상의 권선에 적격전압에 루트 3분의 1 전압이 가해지고 기동전류는 전 전압 기동을 한 경우보다 3분의 1, 기동전류는 3분의 1이 줄어드는 이 기동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Y 델타 기동법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맞는 거죠. 다음에 슬립 링이 있는 유도전동기는 무엇이냐?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슬립 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 세 가닥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가닥 바꾸게 되면은 상회전이 반대가 되어서 우리가 전동기의 방향이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세 선 중에서 두 선의 접속을 바꾼다. 여기 세 선 중 두 선에 2번이죠. 그렇죠? 세 선 중에서 두 선의 접속을 바꾼다. 답은 2번이 됩니다. 답은 2번. 다음 중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인버터 장치 약호는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라고 해서 VVVF 장치라고 해서 여기 2번을 놓을 수가 있겠네요.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2번.
유도전동기의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ns분의 ns-n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여기 3번이 해당되겠네요. 그쵸? 여기 곱하기 100%가 들어가도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음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일 때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앞에 나와 있던 거를 이제 약호로 영문 기호로만 표시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 3번이 바로 그것과 같네요. 그렇죠?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다음 삼상 유도전동기 슬립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슬립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범위를 여기 1번에서 해석하고 있네요. 유도전동기의 무부하시 슬립은 얼마인가? 무부하라고 하는 거는 부하가 없을 때는 슬립이 없을 때 이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가 바로 슬립이 되게 되는데 슬립이 0이란 얘기는 동기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같다는 거죠. ns와 n이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어느 상태? 무부하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부할 때. 근데 이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상적일 때는 슬립이 0이 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1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슬립이 1이란 얘기는 어떻게 돼요? 이 식이 슬립식인데 여기서 1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n이 0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ns분의 n 이게 바로 슬립이 1이란 얘기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n이 0이란 얘기는 정지해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다 손실로 가게 되는 겁니다. 2번이 해당되게 되죠. 죄송합니다. 슬립이 1이란 얘기는 전동기의 슬립이 1이라는 얘기는 속도는 0이다. 자, 이게 답이 잘못됐네요. 정지다입니다. 정지다. 이래 된다는 것은 0, 정지다. 답 여기, 답 요거는 제가 교재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0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동기속도와 같다는 거죠. 유도전동기가 동기속도로 회전하게 된다. 1번이 맞습니다. 1번. 다음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큰 상태. 슬립이 가장 큰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슬립이 1일 때가 가장 큰 상태예요. 왜냐하면 슬립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니까. 그러면 슬립이 1일 때는 뭐냐? 속도가 0일 때. 속도가 0일 때는 어디예요? 여기서 운전했을 때가 아니라 기동 시 출발하려고 할 때. 출발하려고 할 때는 사실상 정지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야, 너 어디야? 지금 출발하려고 해? 그 얘기는 뭐예요? 열받는 얘기죠. 아직 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하려고 할 때 이때는 정지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이 좀 다릅니다. 답은 4번. 4번이 슬립할 때 슬립이 가장 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도전동기 슬립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스트로보법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슬립 측정하는 방법. 이 스트로보법은 이제 빛으로 속도를 체크하는 방법인데 뭐 여러분들이 검색창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스트로보법이라고 한번 쳐보시게 되면 모양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회전수 1728rpm의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동기속도가 1800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1728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슬립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0.04가 나오게 되니까 4%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동기속도 1800 주파수 60Hz인 동기발전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1800이 60Hz면 몇 극이라고 했어요? 아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4극이 된다고 했죠? 답은 2번이 해당되고요. 주파수 60Hz 회로에 접속되어 슬립이 3%, 회전수 1164로 회전하고 있는 전동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속도는 1 빼기 슬립에다가 동기속도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이 동기속도가 P분의 120F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속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1164입니다. 1164는 1 빼기 슬립이 0.03 그리고 극수를 모르는 거죠. P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얼마 했을 때 여기가 1164가 나오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계산하게 되면 0.97이거든요. 극수 계산하게 되면 아마 한 6극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6극. 답은 2번이 됩니다. 6극. 207번 200V 50Hz 4극 15kW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부하일 때 회전수가 1320이면 2차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자, 문제가 이게 어려운데 몇 가지 한 3단계로 구해야 돼요. 2차 효율을 먼저 구해야 돼요.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2차 효율은 이거는 1 빼기 슬립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 슬립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슬립은 ns분의 ns 빼기 n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n은 알아요. 1320이래요. 그러면 ns를 또 구해야 돼요. ns는 무엇이냐? ns는 p분의
120F인데 지금 P 극수가 사극이라고 하고 120 곱하기 주파수가 5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 32 그러면 여기가 1500 동기속도가 1500이 되고요. 여기다가 그러면 1500분의 1500 빼기 1320 하게 되면은 1500분의 얼마입니까 이거? 180 나오게 되나요? 180. 1500분의 180 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계산 빨리 해주세요. 0.04? 0.04 나오나요? 0.04? 모르겠어요. 그러면 1 빼기 0.04 하게 되면은 0.96? 96%? 맞아야 되는데 0.04 아니네요. 찍었는데 얼마? 0.12 0.12 나오게 되면 1 빼기 1 빼기 0.12 하게 되면은 0.88 나오게 되네요. 88% 답은 2번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좀 어려워요. 거꾸로부터 이렇게 쭉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을 다 알아야 돼요. 동기속도 식도 구해야 되고 슬립 식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효율식도 3개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극의 3상 유도전 동기가 60Hz인 전원에 연결되어 4%의 슬립으로 회전할 때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아까 이제 회전수 구하는 식으로 계산하면은 1728rpm 답 3번으로 볼 수 있죠. 3상 380V 60Hz 사극 슬립 5% 55kW 유도전 동기가 있다. 회전자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회전자 속도 N은 1 빼기 슬립에다가 동기속도 NS. 자, 그럼 지금 사극 60Hz니까 동기속도는 1800이고 슬립이 5%니까 0.95 곱하기 1800 하게 되면은 1710 정도 나올 겁니다. 답은 3번 1710rpm 되죠. 60Hz 사극의 유도전 동기의 슬립이 60Hz 사극의 유도전 동기의 슬립이 3%일 때의 매분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60Hz 사극이게 되면 동기속도 1800이죠. 그렇죠? 슬립이 3%면은 1800 곱하기 효율이 얼마예요? 0.97이죠. 이렇게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746rpm. 답 4번의 모양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주파수 60Hz 회로에 접속되어 슬립이 3% 회전수 1164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유도전 동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근데 극수는 여러분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극수는 반드시 짝수가 됩니다. N극, S극, 홀수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2, 4, 6, 8,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극, 7극이라고 대답하시면은 저랑 같이 다시 전기 우리가 이론서 가서 다시 공부 시작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2번 6극 아니면 10극입니다. 그럼 6극일까요? 10극일까요? 딱 보게 되면은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6극인데 한번 계산해 보죠. 자, 여기 동기속도 NS는 어떻게 됩니까? 1 슬립에다가 속도 N은 1 슬립에다가 NS가 되죠. 지금 회전수를 일단 알려줬어요. 1164라고 했고요. 자, 이게 1 빼기 슬립이 0.03이니까 0.03 곱하기 동기속도는 P분의 120F잖아요. 그럼 P가 모르는 거고 P분의 120 곱하기 자, 주파수 60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P 여기 6 한 번 넣어보고 10 한 번 넣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6 한 번 넣어보고 10 한 번 넣어보게 되면 아마 6일 때 답이 나올 겁니다. 120 곱하기 60 나누기 6 하게 되면 1200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1200에다가 0.97 곱하게 되면 1164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2번.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2차 동선이 P2C일 때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이거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입력된 것을 우리가 P2라고 부르게 되고 출력을 P0라고 부르게 되면 2차 동선을 P2C, PC2 여러 가지로 좀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는 P2C라고 했어요. 자, P2C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P2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슬립이라고 이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입력분의 출력이 효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P2분의 이거 P0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돼요? 1 빼기 슬립으로 모양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돼요? 동기속도 분의 회전자 속도 이렇게도 놓을 수 있게 되고요.
회전자 속도. 자, 이게 다 2차 효율입니다. 그럼 효율이 표기로 틀린 거 1번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2번은 아니죠. 2번 2차 입력분의 P2분의 P2C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슬립이죠. P2분의 P2C는 슬립에 해당하는 거죠. 2번이 잘못된 겁니다. 3번, 4번 다 효율이 맞습니다. 203번 유도전동기 2차 동선이 PC, 여기는 PC라고 했어요. 2차 입력이 P2, 슬립이 S일 때 관계식으로 오른 것은 여기가 P2, 그냥 PC일 때 관계식으로 오른 것은 PC는 P2에다가 S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러면 여기는 답은 저기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이 옳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14번 회전자 입력을 P2, 슬립을 S라고 할 때 삼성 유도전동기 기계적 출력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가? 출력의 관계식은 어떻게 돼요? P0라고 하는 것은 P2에서 뭘 빼는 겁니까? P2, 그 다음에 PC, 2차 동선을 뺀 거죠. 그렇죠? 자, 이 얘기는 P2 마이너스 P2의 슬립. 자, 이 얘기는 P2의 1 마이너스 슬립. 이거랑 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출력식은 저기 2번에 있는 것과 똑같겠네요. 맞습니다.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2차 동선이 P2C일 때 2차 효율 표기로 오른 것은 2차 효율, 2차 입력분의 2차 출력, 이것을 우리가 2차 효율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답은 3번이 해당됩니다. 유도전동기 2차 효율의 식은 무엇이냐? 1 빼기 슬립이 우리가 2차 효율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회전자 입력이 10kW, 슬립이 4%인 삼성 유도전동기 2차 동선은 어떻게 되는가? 자, 아까 2차 동선 P2C는 어떻게 되냐?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을 곱하게 되면 된다. 그럼 지금 슬립이 4% 0.04고 입력이 얼마라고 있냐면 10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0.4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죠. 전부와 슬립이 5% 2차 저항선이 5.26인 삼성 유도전동기 2차 입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여기 이제 2차 입력 P2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P2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P2C를 슬립으로 나눈 것으로 계산할 수 있죠. 자, 이게 5.26이 되기 때문에 슬립은 0.05로 나누게 되면은 자, 이 값은 아마 105.2 이 정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 105.2가 답이 되겠죠. 슬립이 0.05고 전원 주파수가 60Hz인 유도전동기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회전자 회로의 회전자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슬립에다가 1차 주파수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슬립이 0.05라고 했고 1차 주파수가 60Hz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는 3Hz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Hz, 3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 다음에 삼성 유도전동기의 1차 입력이 60kW, 1차 손실이 1kW, 슬립 3%일 때 기계적 출력은 얼마냐? 이런 문제는 뭐냐? 자, 여러분 월급이 60만 원, 1차 손실이 일단 10,000원, 자, 그 다음에 세율이 3%일 때 실수령액 얼마냐?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처음에 60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손실로 1 빠지고 여기서 2차 동선으로 PC2 빠지고 그럼 나머지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답 뭡니까? 그냥 이거 풀 줄 몰라도 60보다 더 작아야 되지 않겠어요? 답은 57 나오겠죠. 그렇죠? 57 나오게 됩니다. 답은. 2차 동선은 1차 입력에다가 슬립 곱하는 거니까 6, 3, 18 한 1.8 정도 되어서 답은 손실은 한 3kg 정도, 3kg 정도 손실이 있으니까 출력은 57이 되겠네요. 슬립이 0.03이고 전원 주파수가 50Hz인 유도전동기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두 개를 곱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냥 5, 3, 15, 1.5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삼성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 슬립이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기전력 E2S, 2차 주파수 F2S 슬립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자, 2차 주파수는 슬립에다가 1차 곱한 거라고 했고 2차 기전력은 슬립에다가 1차 기전력 곱한 거니까 지금 2차 기전력이 E2? E2가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 기전력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1번의 모양이 맞습니다. 이 1차 주파수에다가 슬립 곱하게 돼서 2차가 됐고 2차 기전력에다 슬립 곱하게 돼서 2차 유기기전력 S와 구하게 된 거. 2차 유기전압 구하게 된 겁니다. 답은 1번. 60Hz로 설계된 삼성 유도전동기를 50Hz에 사용하는 경우 나타나는 특성. 원래 동기 속도가 어떻게 됐었어요? 아까
P분의 120F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은 속도도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60Hz인데 50Hz 사용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더 낮게 사용한다는 얘기고, 더 낮게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도전동기 속도는 내려가게 되고, 유도전동기에 달려있는 팬도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3번에 지금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 잘못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는데요. 전기 이론과는 다르게 기기는 많이 계산하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조금 수월하시죠, 그렇죠? 네, 자, 이 기분 그대로 가져갑니다. 기분 이렇게 톤 다운되지 말고 계속 기분 가져가셔서 우리 나머지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전기 설비도 푸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전 다음 문제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